순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숨죽이며 지켜봤다. 문틈 사이로 본 장면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성과 못 내면 맞을 각오도 해야지. 오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그만하세요. 며느리 미정이 울부짖으며 뺨을 맞고 있었다. 내 며느리를, 내 자식을 감히 때려. 순자의 핸드폰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7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의 얼굴에 나타난 멍 자국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 얼굴에 멍이 든 것 같아도 일하다 다쳤다며 웃어넘기네. 뭔가 이상해.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과연 한 노인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나이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며느리 윤미정이 걱정되었습니다. 순자는 올해로 67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다행히 아들 김재훈과 며느리 미정이 함께 살면서 외로움은 많이 덜했습니다. 재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미정도 같은 회사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안 들어오네. 요즘 회사 일이 많나? 순자는 한숨을 쉬며 뜨개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들어 가족들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정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밝은 웃음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초기 미정은 항상 밝고 활기찼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웃음이 사라져갔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미정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시어머니로서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정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서 볼품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반갑게 일어나며 미정을 맞이했습니다. 미정아, 고생했구나. 저녁은 먹었니? 어머니가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눈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특히 왼쪽 볼 부근이 조금 부어 있었고 입술 끝이 약간 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턱 아래쪽에도 작은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미정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다쳤니? 미정은 당황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순자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목에도 작은 멍이 있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어머니. 회사에서 계단에서 살짝 넘어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미정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경험 많은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나 어색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눈동자도 평소보다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병원에라도 가볼까? 얼음찜질이라도 해줄게. 넘어지면서 어디 더 다친 데는 없니?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미정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절뚝거리는 것 같았고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남아 복잡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들어간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에 수건을 적셨습니다. 며느리 방 앞까지 갔지만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1시간 뒤 재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고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재훈아, 저녁은 먹고 왔니? 어머니가 밥 차려놨는데. 네, 엄마.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재훈도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엄마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얼굴이 많이 부었던데 회사에서 넘어졌다는구나. 너는 못 봤니? 재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술에 취했던 얼굴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너희 같은 회사 다니잖니. 모를 리가 없지 않니? 그렇게 다쳤는데. 엄마, 저는 다른 부서라서요. 회사가 크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재훈은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어색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아끼던 재훈이 이렇게 무관심할 리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눈에서 죄책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재훈아, 너도 요즘 표정이 안 좋구나. 회사 일이 힘드니? 승진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그냥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요. 먼저 들어갈게요. 재훈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와 다른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부은 얼굴과 아들의 어색한 반응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재훈과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미정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뭔가 이상해.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화장으로 얼굴의 상처를 가렸지만 순자의 눈에는 여전히 티가 났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지만 부기와 멍 자국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선글라스까지 끼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순자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정아, 정말 괜찮은 거지? 어머니가 뭔가 도와줄 일은 없니?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정말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뭔가 말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멍이 든 것 같아도 일하다 다쳤다며 웃어넘기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내 아들과 며느리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얼굴 멍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순자의 의심은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출근했고
집에서도 밝은 표정을 억지로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정을 배웅하며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고 걸음걸이도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미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장이라도 보러 나가볼까? 순자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어서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사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미정이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어서 걱정이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서 옷이 헐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을 보던 순자는 우연히 동네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맞아. 우리 큰딸도 상사가 너무 심하게 해서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 여자들은 특히 더 심하지. 무슨 말을 못하게 하나. 참다가 병 생기는 사람도 많아.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 순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미정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더 듣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들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미정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꼭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해둔 저녁상을 차려놓고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미정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어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미정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현관에서부터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정아, 어서 와.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표정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갈비찜 냄새를 맡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정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으니 마음도 조금 열릴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회사 생활은 어떠니? 힘든 일은 없고? 미정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요즘 표정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걱정되거든. 예전에는 그렇게 밝았는데.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한테 말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상사가 좀 까다로워요. 일을 많이 시키고 잘못하면 심하게 혼내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혼낸다는 게 어떻게 혼내는 건데? 소리 지르는 정도니?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런 거예요. 순자는 미정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면 미정이 더 위축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상사라는 사람이 누구니? 재훈이도 아는 사람이야? 미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부장이라는 분이에요. 재훈 씨 직속 상관이기도 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훈의 상관이라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왜 그렇게 어색해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훈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구나. 그런데 미정아, 정말 그냥 혼내는 것뿐이니?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자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거실로 들어오더니 아내와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순자는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도 앉아라. 우리 가족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재훈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이가 회사에서 오부장이라는 사람한테 괴롭힘 당한다는데 너는 모르고 있었니?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니? 내 아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너는 뭘 하고 있었던 거니?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오 부장님은 제 직속 상관이에요. 그분 말을 거역하면 저도 회사에서 버틸 수 없어요. 승진도 물 건너가고. 순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맞아도 되는 거니? 맞는다고요? 재훈이 깜짝 놀라며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정말 맞은 거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 일을 잘못하면 손찌검을 하세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당신도 힘들까봐. 그리고 오 부장님이 더 화낼까봐. 당신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정아, 왜 혼자서만 참았니? 이런 건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거야. 재훈도 아내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알았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오 부장님한테 대들면 우리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날 거예요. 재훈은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참으면 안 돼. 누군가는 나서야 해. 그놈이 뭔데 내 며느리를 때려? 재훈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함부로 나섰다가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회사 일은 복잡해요. 더 큰일이 뭐가 있겠니? 내 며느리가 맡고 있는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아들은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나서야 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오부장이라는 놈을 만나봐야겠어.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혼자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미정과 재훈을 배웅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고 아들은 말없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젯밤 이야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 오부장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훈과 미정이 나간 후 순자는 옷을 단정히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정장 치마와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순자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훈의 회사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가본 적이 없었지만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순자는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커다란 빌딩이 너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각을 하니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부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용무로 오셨는지요? 개인적인 일로 잠깐 뵙고 싶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더니 곧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부장님이 회의 중이시라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순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 다음에 미리 약속을 잡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훈의 회사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는 식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재훈이나 미정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순자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근처 음식점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훈을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오 부장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재훈 씨, 오늘 저녁에도 회식 있으니까 준비해둬.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가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자네 아내는 어디 갔나? 점심도 안 먹고? 미정이는 다른 팀이랑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요즘 일 잘하고 있나? 재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오 부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만한 태도와 재훈을 대하는 방식을 보니 분명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보자고. 오 부장이 말하며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흩어졌고 재훈만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재훈아,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재훈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미정이 일 때문에 왔다. 방금 그 사람이 오 부장이지?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함부로 나서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이 뭐가 있겠니? 내 며느리를 때리는 놈한테 한마디 하는 게. 엄마는 회사 생활이 어떤지 몰라요. 오 부장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가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구나.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재훈아, 남자라면 자기 아내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니? 알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오 부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미정이도 더 힘들어져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 오부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미정이가 병이라도 나면 그때 후회할 거야? 엄마, 정말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제발. 재우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미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재우는 회식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상기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미정아, 괜찮니? 네. 그냥 피곤해요.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는 미정의 손목을 보니 새로운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미정아, 또 맞았니? 미정은 손목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할 수는 없어.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그 오부장을 만나서 똑똑히 말해주겠다고.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새벽부터 잠이 깼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정의 손목에 생긴 새로운 멍 자국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만나야 해. 순자는 마음을 굳히고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입던 옷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순자는 미정과 재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화장으로 상처를 가리고 있었고 재훈은 어제 회식 때문인지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손목은 어때? 많이 아프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미정은 서둘러 소매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훈아, 어제 회식은 어땠니? 그냥 평범했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재훈과 미정이 출근한 후 순자는 곧바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전 11시경 순자는 재훈의 회사 근처에 있는 큰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회사 건물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집중해서 오부장을 찾아봤습니다. 어제 본 그 거만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부장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부장 일행은 순자가 앉은 곳에서 멀지 않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신입들이 너무 건방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딴소리나 해. 오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불쾌한 톤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더 심해. 조금만 세게 말하면 바로 눈물부터 흘리고. 오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미정이라는 애도 그래요. 일 좀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울상이 되더라고.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김재훈 과장 아닙니까? 같은 회사 부부네요. 맞아. 그래서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 못하면 혼내는 게 당연하지. 오 부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 부장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오 부장과 일행들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오 부장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윤미정의 시어머니입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오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로?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오 부장이 일행들에게 말하고 순자를 따라 식당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오 부장이 물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불쾌한 인상이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오 부장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게 교육입니까? 순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순간 변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때린다니. 제 며느리 얼굴과 손목에 있는 멍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오 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거요? 본인이 실수로 넘어진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로 넘어져서 손목에 손가락 자국이 남습니까? 순자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오 부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르신, 회사 일에 가족이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 며느리가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맞는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냥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죠. 오 부장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때리는 게 정상입니까? 어르신, 너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직장 상사로서 당연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폭력입니까? 폭력이라뇨.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오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도 뻔뻔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 회사 일은 복잡합니다. 밖에서 함부로 판단하실 일이 아니에요.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말로 하면 되는 것을. 말로 해서 되면 좋겠지만 요즘 애들은 그게 안 통해요. 조금 강하게 해야 정신을 차리죠. 오 부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르신을 조금 강하게 해도 되겠네요?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제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세요. 어르신,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다면. 순자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 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원래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오히려 며느리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상사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오 부장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깨달았습니다. 감히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뻔뻔한 얼굴을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순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오 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르신,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선 제가 법이에요. 며느리 하나쯤 부려먹는 게 뭐 어떨까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식당을 나와 한참 동안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 부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선 제가 법이에요. 며느리 하나쯤 부려먹는 게 뭐 어떨까요? 그 뻔뻔한 말투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런 놈이 있다니.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독한 면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 부장의 협박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며느리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 있었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미정은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오늘 또 뭔 일이 있었지?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 부장님이 더 화를 내셨어요. 누군가 찾아왔다고 하면서.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오 부장님을 만나셨어요? 미정이 불안한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아, 어머니가 내 걱정돼서.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부장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저한테 화풀이를 하셨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라고, 집안일까지 회사로 끌고 오지 말라고. 순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미정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성급했구나.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오 부장님이 저를 어떻게 할지. 미정이 순자의 품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1시간 후 재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아, 늦었구나. 순자가 말했지만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을 보더니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재훈 씨? 미정이 따라가려 했지만 재훈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곧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와보세요. 재훈이 소리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재훈아? 왜 오 부장님을 만나셨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재훈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재훈아, 목소리 좀 낮춰라. 낮출 수 없어요. 오 부장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요? 저한테 어떤 말을 하셨는지 알아요?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는데? 앞으로 집안일 관리 제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미정이도 더 조심해야 한다고. 재훈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둘 다 더 괴롭히겠다는 뜻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훈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재훈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오 부장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저희를 회사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되잖니. 순자가 말했지만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요즘 이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특히 오 부장님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임신했어요. 순자와 미정이 동시에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미정이가 임신 초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 안 했는데.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요? 재훈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상황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미정아, 정말이니? 네. 어머니. 아직 초기라서.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욱 그 오부장한테 당할 수 없잖니. 임신한 사람을 때리다니. 순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요. 더 큰일 나기 전에. 재훈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면 해결되니? 내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 아니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오 부장님한테 대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재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이렇게 무력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무력하다면 자신이라도 나서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순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알고 지내던 사람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미정의 가족들까지. 그래, 혼자 할 수 없으면 함께 하면 돼.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미정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임신 초기라는 말을 듣고 나니 며느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아, 미역국 끓였으니까 꼭 먹어야 해. 고맙습니다, 어머니. 미정은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순자의 정성에 고마워했습니다. 재훈은 어젯밤 일로 인해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미정과 재훈이 출근한 후 순자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미정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아, 순자 씨. 안녕하세요. 미정의 어머니인 윤순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가 심각하네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미정이 일 때문인데.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남편도 일찍 들어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오후 3시경에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이번에는 남편의 옛 직장 동료였던 이삼촌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삼촌은 변호사였고 남편과 생전에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삼촌, 저 순자예요. 아, 순자야.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삼촌.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어요. 무슨 일인데?
직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삼촌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니? 제 며느리예요.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서. 그럼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와.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고맙습니다, 삼촌. 오후에 순자는 미정의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순이와 미정의 아버지 윤기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를 맞았습니다. 사돈,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미정이 회사에서 당하고 있는 폭력, 오부장의 악독함, 그리고 미정의 임신까지. 뭐라고요? 우리 미정이가 맡고 있다고요? 순이가 충격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왜 미정이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기택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재훈이도 같은 회사라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정이가 임신했다는 걸 어제 알았어요. 임신했다고요? 순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초기라서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 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임신한 아이를 때리다니. 기택이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함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딸을 지켜야죠.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택이 물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삼촌을 만나볼 예정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함께 가겠어요. 순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미정과 재훈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취했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용기가 났습니다. 미정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미정아, 오늘은 어땠니?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미정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정아, 어머니가 오늘 너희 친정 부모님을 만났다. 미정이 깜짝 놀라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이 일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어서. 너희 부모님도 알 권리가 있어. 어머니,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화내셨지. 자기 딸이 맡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니?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까지 걱정시켜 드리게 됐네요. 미정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오부장이라는 놈이 잘못한 거지. 그때 재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재훈아, 무슨 일 있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오부장님이 저를 개별 면담실로 부르셨어요. 재훈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가정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회사 일에 가족이 개입하면 저희 둘 다 큰일 날 거라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미정이한테는 더 심하게 하셨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회의실로 불러서.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이 있었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닐 리 없어. 솔직히 말해봐. 순자가 다그쳤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부장님이 제 팔을 세게 잡으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미정이 소매를 걷어올리자 손목과 팔에 새로운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런. 순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재훈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가 나서야 해. 엄마, 제발. 더 큰일 나기 전에 그만해요. 재훈이 애원했습니다. 큰일이 뭐가 있겠니? 이미 충분히 큰일이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내일 변호사 삼촌을 만날 거야.
그리고 미정이 부모님도 함께 가실 거고. 어머니, 미정이 불안해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혼자 참지 마. 우리가 모두 함께 할 거야.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훈아,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어른들이 나설 거야. 내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확실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부장이라는 놈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순자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는 미정의 부모님과 함께 이삼촌의 법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미정의 아버지 윤기택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어머니 순이는 딸 걱정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삼촌, 이쪽은 미정이 부모님이세요. 순자가 소개하자 이삼촌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기택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삼촌은 순자가 설명한 상황을 자세히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폭력이고 성희롱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진료 기록이나 사진 같은 건 남겨두셨나요? 아니요. 미정이가 숨기려고만 해서. 순자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멍자국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이삼촌이 설명하던 중에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어머니, 저 지금 화장실에 숨어 있어요. 오 부장님이 또.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까 서류를 잘못 정리했다고 하시면서 또 때리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도 봤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어디야? 괜찮니? 화장실이요.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미정아, 지금 즉시 병원에 가. 그리고 진단서를 받아둬. 이삼촌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들려. 지금 바로 병원 가서 진단서 받고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해둬.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이삼촌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복이 두려워요. 기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결정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중도 판단하면 더 위험해져요. 이삼촌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요. 오 부장 아래 직원들을 조사해보면 순자가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집단 신고가 되면 더 효과적이겠네요. 오후에 순자는 혼자 재훈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오는 직원들 중에서 미정과 같은 부서 사람들을 찾아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미정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젊은 여직원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윤미정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시나요? 여직원이 순자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길래? 저는 미정이 시어머니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 카페로 따라왔습니다. 미정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 부장님이 미정이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시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정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나요? 사실, 오 부장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특히 여직원들한테 심해요. 여직원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신고했다가 더 힘들어질까봐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두들 무서워해서 이번 기회에 함께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러 명이 함께하면 여직원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미정이 병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재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진단서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괜찮니? 네. 다행히 큰 상처는 없대요. 그런데 어머니, 이제 정말 끝장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오 부장님이 저를 인사팀에 보고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무 태도 불량이라고.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뻔뻔한. 그때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정아, 괜찮니? 재훈 씨. 미정이 남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오 부장님이 저한테도 경고했어요. 무슨 경고? 내일까지 가족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으면 저희 둘 다 해고시키겠다고.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이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저예요. 내일 바로 신고하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 부장이 해고 협박까지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죠. 전화를 끊고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내겠어. 그 오 부장이라는 놈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엄마. 재훈이 불안해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당하고 살 거니 아니면 맞서 싸울 거니? 순자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일 회사에 가지 마.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어머니, 이제 끝이야. 그놈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주겠어. 순자는 마침내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끝내자.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침 7시 이삼촌과 미정의 부모님이 집으로 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윤기택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순이는 딸 걱정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이삼촌이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미정이 진단서, 멍자국 사진, 그리고 어제 만난 동료 직원 연락처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순자가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해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미정이가 녹음한 오 부장의 협박 내용도 있어요. 미정이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젯밤 오 부장이 전화로 한 협박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용기를 내어 녹음한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비비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오 부장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혹시 더 큰 보복이 있을까봐. 재훈아, 이제 무서워할 시간은 지났어. 내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꽉 잡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오전 9시, 일행은 재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모두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 먼저 인사팀을 찾아가 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팀장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행위에 대해 신고합니다. 이삼촌이 준비한 신고서를 인사팀장에게 정중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있었다니.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미정의 진단서를 보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와서 진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정이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임신 중이라서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신 모든 증거 자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모든 자료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사진들, 진단서, 녹음 파일,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까지 빠짐없이 정리된 자료들이었습니다. 1시간 후 회사 임원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무 인사 담당 이사, 그리고 법무팀장까지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오 부장도 급하게 회의실로 불려왔습니다. 오 부장님, 매우 심각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무가 엄숙한 표정으로 신고서를 오 부장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정의 진단서와 멍자국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단순한 업무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업무지도 과정에서 사람을 때립니까? 이 사진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의 멍 자국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들어보시죠. 법무팀장이 오 부장의 협박 전화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오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순자와 일행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택은 계속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고 순이는 딸 걱정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침내 인사팀장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으로 봐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조사 결과 오 부장의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순자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어제 연락받은 직원들이 오늘 아침에 추가 신고를 했습니다. 총 5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어요.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삼촌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단 신고가 되니까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겠네요. 오후 2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사 내 가장 권위 있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오 부장은 모든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오 부장,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오 부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합니까? 이것이 회사를 위한 일입니까? 위원장이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오 부장을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또한 관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력과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미정과 재훈을 기다렸습니다. 미정은 오후에 병원에서 돌아와 집에서 쉬고 있었고, 재훈은 회사에서 뒤처리를 하고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미정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끝난 거예요? 미정의 눈에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동시에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그 악독한 놈은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났어. 다시는 너희를 괴롭힐 수 없어.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미정이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9시에 재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엄마가 해주셨어요. 재훈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아, 일어나. 이제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거야. 순자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벌써 재승진 이야기도 나왔어요. 오 부장 자리가 비었으니까 누군가는 그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그건 모두 내 실력과 노력으로 얻은 거야.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렴. 한 달 후 미정은 병원에서 건강한 임신 상태를 확인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부서장이 부임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미정도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할머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줄게요. 미정이 조금씩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두 달 후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는 재훈이 새로 연 작은 꽃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은 용기를 내어 회사를 그만두고 미정과 함께 작은 꽃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출산 준비를 하면서도 꽃집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셨구나. 미정이 배가 제법 불러온 모습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정아, 몸조리 잘해야 해. 무리하면 안 돼. 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올 줄 몰랐어요. 미정이 순자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가족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 번 다시 내 가족이 그런 고통받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지는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따스한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7세의 나이에도 굴복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낸 한 할머니의 용기. 때로는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강한 것이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용기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